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주식 투자 전 그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주린이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주식 투자 시 활용하는 방법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무제표 속에서도 정말 다양한 항목들이 있으며 항목별 중요도 또한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4가지 재무제표 항목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의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3개월간 또는 1년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했고 돈을 얼마나 빌렸으며 부동산은 얼마나 많이 샀는지 등을 알려주죠. 그럼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재무제표 항목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업의 가치는 대체로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는지 현금 창출 능력에 따라서 매겨지는 숫자 또는 점수입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일수록 기업의 가치가 더 비싸야 한다는 것인데요. 즉 매년 1억을 벌 수 있는 기업과 2억을 벌 수 있는 기업의 가치, 시가총액은 이론상 2배 차이가 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숫자가 영업이익입니다. 재무제표에서 기업의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은행에 예금해 두고 발생하는 이자 수익 역시 기업의 이익으로 기록하죠. 또한 가지고 있던 기업의 사옥을 팔아서 발생한 차익 역시 수익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익은 기업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닌 기타 이익입니다. 즉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를 측정할 때 영업에 관련된 이익은 빼줘야 하며 그 숫자가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의 교과서적인 정의도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매출에서 영업에 필요한 비용들을 뺀 값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에 필요한 비용들로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 비용, 마케팅 비용, 신제품 개발 비용, 인건비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정 주식에 투자하기 전 살펴봐야 할 숫자는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기업인지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기업은 주가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L기업의 영업이익을 살펴보시면 10년 이상 영업이익이 매년 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역시 15년째 상승했습니다. 또한 M기업의 영업이익 역시 매년 꾸준하게 상승해왔으며 주가 역시 꾸준하게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 추이는 네이버 금융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에 접속하여 원하시는 종목을 검색하신 다음 종목 분석을 클릭, 재무 분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영업이익을 제외하고 전부 다 꺼주시면 영업이익이 어떠한 추이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시처럼 영업이익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매수하기에 적합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살펴보실 숫자는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의 몇 %를 영업이익으로 남기고 있는지, 사업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줄 수 있는 수치인데요. 똑같은 제품을 같은 가격에 팔고 있는 여러 기업이 있어도 기업의 경쟁력에 따라서 영업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경쟁사보다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하며 이는 영업이익률을 확인해서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을 20% 이상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경쟁사들 대비 경쟁력이 충분한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생존을 할 확률이 높은 기업이자 주가 상승의 여력 역시 다른 기업들보다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N기업은 영업이익률 20% 이상을 오랜 기간 유지하며 주가 역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G기업 역시 영업이익률 20%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하며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단순하게 20% 이상 유지하고 있는 기업 말고도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기업 역시 찾으면 좋습니다. 버는 돈 대비 이익으로 남기는 돈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며 기업의 사업 구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신호를 주는 수치입니다. P기업의 경우 별도의 매출 성장 없이 영업이익률을 증가시킨 사례이며 역시 주가 상승을 함께 끌어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영업이익률을 2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며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기업은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케이스 모두 매수하기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영업이익률을 찾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해드린 네이버 금융의 재무분석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영업이익만 조회했다면 이번에는 영업이익률만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영업이익률만 나타나게 되고 예시처럼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이라면 매수하기 꽤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살펴보실 항목은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이익과 굉장히 비슷한 항목이지만 실제로 현금으로 들어오고 나간 수익과 비용만 집계한다는 점에서 사뭇 다릅니다. 반면에 영업이익은 여러 가지 비현금성 비용들도 포함이 되기에 사실 정확하게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진 않습니다. 비현금성 비용이 뭔지 살펴봐야겠죠? 가장 큰 비현금성 비용으로는 감가상각비가 있겠습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여 커피 머신을 구매했다는 가정을 해보죠. 이 커피 머신의 수명은 10년으로 10년이 되면 이 기계로 더는 커피를 내리지 못하기에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서는 이 커피 머신의 가치가 매년 10%만큼 사라지니 매년 비용으로 10%만큼 나간다고 기록합니다. 즉 아직 지출되지 않은 비용까지도 영업비용은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 성장을 위하여 현재 투자를 크게 하는 기업의 경우 감가상각비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시로 A기업의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굉장히 저조하다가 최근 5년간 가파르게 높아진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매출의 경우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기에 단순하게 영업이익 한 가지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사도 되는 주식인지 판단하기는 까다롭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영업비용을 조작하여 악용할 경우 영업이익이 좋은 것처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성 비용들만 기록되어 있는 영업 현금 흐름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업 현금 흐름 역시 네이버 금융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재무 분석 화면에서 현금 흐름표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좌측 그래프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제외하고 전부 꺼주시면 기업이 사업을 하고 얼마나 많은 현금을 남기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L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은 전년도 대비 증가했는데 영업현금 흐름은 전년도 대비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020년도에는 2019년도보다 현금을 더 적게 벌어들였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죠. 가장 좋은 예시는 영업이익과 영업현금 흐름이 둘 다 꾸준하게 성장하는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영업이익만 높아지고 있고 영업현금 흐름은 낮아지는 경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셔야 하는 항목은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수치이며 이론상 오늘 소개해드린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기업 운영의 관점에서 돈을 써야 하는 곳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설명해드린 영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영업비용과 공장, 설비, 기계 등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자본적 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까지도 빼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죠. 앞에서 언급드린 영업 현금 흐름, 영업이익과 비슷하게 잉여 현금 흐름이 상승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예시로 K기업을 살펴보면 잉여 현금 흐름이 2016년도부터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역시 네이버 금융을 이용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종목을 검색 후 종목 분석을 클릭하면 기업 현황이 나옵니다. 스크롤을 내려 잉여 현금 흐름을 뜻하는 FCF 항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조금 더 긴 시계열로 기업의 재무 성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연간 메뉴를 클릭하여 살펴보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소개해드린 재무제표의 4가지 항목을 꼭 확인해 보시고 주식 투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찐테크TV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언제나 찐테크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